안녕하세요. 산해성우 귀로 먹는 솜사탕입니다. 겨울이 아름다운 건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후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마음과 웃음을 나눌 수 있는 포근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시기 바라며 2023년 12월호 4부 시작하겠습니다. 힘겨운 모든 것들로부터 잠시 도망칠 용기여도 좋고 그것들 앞에 당당히 맞설 용기여도 좋다. 그래, 무엇이든 상관없다. 남겨진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기를. 소란스러운 밤이 너무 외롭지 않기를. 다시 일어날 엄두가 나지 않더라도 자책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를. 당신의 하루가 오늘도 안온하길 바라본다. 안녕하세요. 월간 캡코 2023년 12월호 오디오북 두 번째 낭독자 산해성우 참기름 고막 남편입니다. 우리 회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캡코 뉴스, 한 해의 끝자락, 현장 경영으로 달구다. 2023년이 저물어가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도 현장 경영의 열기는 뜨거웠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선전을 위해 CEO를 비롯한 한전인들이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UAE 바라카 현장 점검, 해외 원전 수주 활동 본격 착수. 김동철 사장은 11월 16일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한 본격적인 현장 경영 첫 행보로 전호기 가동을 앞두고 있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김동철 사장은 안정적으로 상업 운전 중인 바라카 원전 1, 2, 3호기를 점검했으며 특히 지난 5월 건설 영무를 완료하고 가동 준비에 착수한 4호기의 연료장전 준비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김동철 사장은 건설 현장 점검에 이어 협력사 현장 소장단을 포함한 바라카 현장 근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같은 날 김동철 사장은 우리 회사가 큐슈전력, 프랑스 전력청과 함께 UAE에서 수행 중인 HVDC 해저 송전망 건설 현장도 방문해 점검했다. 또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 원자력공사 사장을 만나 한 UAE 간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영국을 방문하여 신규 원전 후보 부지를 직접 확인하고 국빈 방문 기간 중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하여 정부, 의회 및 산업계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사업 추진 현황을 협의하는 등 영국 원전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동철 사장은 웨일즈 지역의 버지니아 크로스비 보수당 의원 초청으로 11월 20일 윌파 신규 원전 부지를 방문하여 부지 여건 및 지역 주민의 원전 수용성 등을 확인했다. 11월 21일에는 김동철 사장의 한영 원자력 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행사를 개최하고 한전의 원전 사업 추진 역량과 한국형 원전의 강점을 적극 홍보했다. 11월 22일에는 비즈니스 포럼의 한국 측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웨일즈 원자력 포럼의 맥테크 에너지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 포럼 직후 김동철 사장은 클레어 코우티니호 영국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부 장관과 케미 바데녹 기업통상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영국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CEO, 동해안 수도권 HVDC 방문,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전력망부터 직접 챙길 것. 김동철 사장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미래 핵심 전력망인 동해안 수도권 HVDC 사업의 주요 현장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본격적인 현장 경영 행보를 시작했다. 10월 31일에는 동서울 변환소를 방문해 종합 현황을 보고받고 건설 예정인 신규 변환소 부지와 지중화 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11월 1일에는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HVDC 선로의 적기 건설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동해안 수도권 HVDC 사업은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전력을 230km 떨어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국가 핵심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이다. HVDC가 2025년 6월까지 적기 건설되면 동해안 지역 발전 제약 해소,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전력 공급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과 연계하여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HVDC 송전선로의 신속한 추가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편 김동철 사장은 국가적 핵심 인프라인 HVDC 사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경영을 시작했으며 9월 20일 취임 이후 40여일 동안 계속했던 24시간 본사 근무는 10월 30일로 종료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02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우리 회사는 11월 2일 대전 세종 충남본부에서 서산시, 소방, 경찰, 군부대, 의료기관 등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과 합동으로 202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전력 분야 재난대응체계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 완료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으로 인해 우리나라 최고 전압인 765kV 변전소, 송전선로 파괴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훈련을 지켜본 김동철 사장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대두된 드론 공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이를 접목한 재난 대응 훈련을 전개하는 모습이 고무적이다라며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LG유플러스와 AI 플랫폼 활용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 참여 사업협력 추진. 우리 회사와 LG유플러스는 11월 9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및 입찰 시장 참여를 위한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 회사는 LG유플러스의 태양광 발전소별 1시간 15분 단위로 AI 기반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LG유플러스는 한전이 제공하는 발전량 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시행으로 개설되는 하루 전 실시간 입찰 시장에 참여할 예정이다. AI 기반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술은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실적과 운전 정보, 기상 관측 데이터 등을 딥러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알고리즘을 도출하고 기상예보 데이터가 입력되면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우리 회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발전량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정확도 95% 수준의 발전량 예측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하여 광역전쟁 예방, 과부하 관리 등 송배전망의 안정적 운영과 25개 태양광 발전소 20.9MW의 발전량 예측 시장 참여 기술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사는 에너지 신사업인 통합발전소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기술의 고도화와 전력시장 참여 확대를 이끌어 전력 개통의 안정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탑에 눈 달아 산불 예방하고 백두대간 생태계 지킨다. 우리 회사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11월 20일부터 지능형 재해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경북 울진 지역 송전철탑 2개소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송전철탑이 우리나라 지역 및 송전선로 특성상 산악지 통과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2023년 3월에 본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으며 울진 지역에 최초로 이 시스템을 적용 운영하게 됐다. 지능형 재해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은 AI 기술을 통해 CCTV에 촬영되는 영상을 자체적으로 인식, 분석하여 산불, 산사태 등 재해 상황 발생 시 한전과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산불 감시 기능과 함께 멸종 위기종 등 생태계 모니터링 및 산사태 징후 감지 기능도 갖추고 있어 산불 예방과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1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보안 사항을 개선한 이후 현재 건설 중인 500kV HVDC 동해안 신가평 송전철탑 약 20개소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본 시스템에서 취득하는 실시간 화상 정보 및 재해 경보를 산림청, 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산불 피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력설비 전주기 빅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 본격 운영. 우리 회사는 11월 7일 본사 비전홀에서 빅데이터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의 오픈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 AMS는 Asset Management 시스템의 약자로 전력설비 생애주기 빅데이터 기반의 고장 확률과 고장 발생 시 영향을 종합평가하고 최적 교체 대상 우선순위를 제공하여 효율적 설비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회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글로벌 전력회사는 노후 설비의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설비 전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회사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인 투자로 낮은 설비 위험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특히 우리 회사에 특화된 리스크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사내 전문가 역량을 결집하여 설비 운영 노하우를 반영하고 최적화하였으며 사용자 맞춤형 UI와 기능을 전면 개발하는 등 자산관리의 핵심 기술과 역량을 확보했다. AMS 적용 대상 전력설비는 송배전 주요 설비 10종이며 분산된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계 및 정제하여 고품질의 통합 DB를 구축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초청 청렴 특강 시행. 감사실은 11월 1일 본사 비전홀에서 경영진, 본사 이직급 이상 간부와 한전 MCS, FMS, CSC 등 자회사 간부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초청 청렴 특강을 시행했다. 이날 특강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은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과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부패와 관련해 갑질, 이해충돌, 불공정, 불투명 공익침해, 소극행정 등을 포함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공직자의 직무 집행 전반으로 부패 개념이 확대되었음을 설명하며 공공부문의 청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 정책 추진과 함께 공기관장, 고위직 및 중간 관리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내부 조직 문화로의 청렴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한전 청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진과 직원이 합심하여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대표 공기업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안전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 인식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 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대폭 지원 확대. 우리 회사는 11월 13일부터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한전의 예산으로 시행 중인 식품 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유형을 대폭 확대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식품 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은 식품 매장 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 냉기 유실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다.
우리 회사는 기존 지원금에 더하여 효율 향상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냉장고 도어 설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기금 100억 원을 활용 도어 설치 비용 40% 수준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부가적으로 기존 사업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식품 매장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요금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기존 소기업 소상공인에서 중기업을 포함하여 지원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11월 13일부터는 비영리법인 식품매장 지원 확대,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등 사업제도를 개선한다. 지원금은 설치되는 도어 면적 1제곱미터당 6만 원에서 최대 34만 9천 원까지이며 참여 사업자의 고객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출 규모 및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 또한 동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우리 회사는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절감을 위해 12월 29일까지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우리 회사는 향후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요금 인상에 민감한 고객에 대하여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3년도 정부 주관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우리 회사는 11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공공부문 행정의 과감한 혁신과 국익 실용의 국정운영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공동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아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등 4개 부문에서 570여 개의 과제를 출품하여 경쟁했다. 우리 회사는 전력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불을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재난 대응 기여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기관 부문에서 전체 160건의 사례 중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 회사의 산불 조기 대응 시스템은 송전철탑 및 기지국 등에 산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취득된 영상 빅데이터의 AI 분석을 통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등의 조기 탐지 기술로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송전선로 소손에 따른 대규모 정전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전문기관으로 참여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핵심 과제로 선정되어 경북, 충북, 광주, 전남 등 3개 지역 25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설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슈 로스팅. 지난 11월 8일 우리 회사의 전기요금 조정안이 발표됐다.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고 아울러 영향과 남은 과제를 알아본다. 글 이지환 요금전략처 요금제도실 차장. 우리 회사는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산업용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값은 동결하고 2023년 11월 9일부터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에 대해서만 전력량 요금을 평균 킬로와트시당 10.6원 인상한다. 세부적으로는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요금 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전압별 인상폭을 차등화하였는데 산업용 을 고압 A는 킬로와트시당 6.7원 인상, 고압 BC는 킬로와트시당 13.5원을 인상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요금 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전압별 인상폭을 차등화했는데 산업용 을 고압 A는 킬로와트시당 6.7원 인상, 고압 BC는
킬로와트 시당 13.5원을 인상하였다. 한편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의 부담이 특히 큰 점을 고려해 주택용과 일반용 등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하고 향후 국제 연료 가격 및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요금 조정의 필요성. 그간 우리 회사는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 급등 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을 적기에 충분히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약 47조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하여 2023년 상반기 부채가 200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연결 기준 하루 이자 비용만 약 118억 원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유가와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며 재무 여건은 한층 악화되고 있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조정은 최근의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 경제에 부담이 큰 점 또한 고려해 요금 조정의 대상 및 수준이 결정되었다. 산업용 전력 을 인상 배경. 산업용 을 고객은 약 4만 2천 호로 전체 전기 사용자의 0.2% 수준에 불과하나 전력 사용량은 전체의 약 49%를 차지하여 그간 원가 이하의 요금 혜택을 많이 받아왔으며 대용량 사용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요금 부담 여력이 높은 편인 점 또한 고려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66% 정도로 낮은 수준인데 이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큰 산업 구조는 국제 연료 가격 상승 시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물가, 환율 상승을 유발하고 무역 적자도 악화시키는 등 실물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이번 산업용 을에 대한 요금 인상이 결정되었다. 요금 조정에 따른 영향.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요금 조정에 대해 산업계의 부담을 우려하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 조정의 영향을 살펴보면 제조업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37%인데 이번 산업용 을의 평균 인상률은 6.9%로서 산업용 을 제조업체의 원가 상승 수준은 0.095%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용 요금 1% 인상은 생산자 물가 0.019%포인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생산자 물가는 약 0.12%포인트 상승하는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사용자의 영향을 보면 산업용 을 고객의 인상 전 월평균 전기요금은 8,166만 원으로 근본 인상으로 월 약 564만 원 부담이 늘어나는 수준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전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요금 조정으로 인해 판매 수입은 올해 0.4조 원, 내년은 2.8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은 과제와 대책. 정부가 2022년 말 국회에 보고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는 올해 필요한 요금 인상액을 킬로와트 시당 51.6원으로 산정하였다. 하지만 11월 현재 인상액은 킬로와트 시당 26원에 그치고 있는 등 앞으로도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 요금 조정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의 변동성이 크므로 현재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연료 가격, 환율 추이, 국민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가며 요금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월 사용량 313kWh까지 인상요금 동결, 농사용 분할 조정, 소상공인 뿌리기업 분할 납부 및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였다. 내년에도 요금 조정 추진과 병행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효율 향상 지원, 컨설팅 서비스 등 고객 유형별 전력 사용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요금 조정의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찾아가는 현장 강의, 특별한 날을 위한 설레만 가득, 크리스마스 쿠킹 클래스. 글 엄용선, 자유기고가, 사진 하지홍. 크리스마스 리스 샐러드를 필두로 한 성탄절 한상 차림. 크리스마스 시즌 문 앞에 걸려있는 초록잎의 원형 장식.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리스는 화환, 화관을 뜻하며 둥근 링 모양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함, 생명의 순환, 영원한 행복을 상징한다. 이 원을 통해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운을 바라며 환영을 전하는 리스는 성탄절을 더욱 특별하고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전통 장식품 중 하나다. 그렇다면 현재 크리스마스 리스의 기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1839년 루터파의 한 목사가 크리스마스 4주 전인 강림절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걸 셀 수 있게 하려고 카트 바퀴로 리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크리스마스 리스의 현대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은 이렇듯 의미 있는 리스 모양을 본뜬 샐러드를 필두로 오픈 샌드위치, 무알콜 청귤 모히또 구성이 알찬 성탄절 한상 차림을 해남지사 직원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한 날이다. 특별한 날을 위한 설렘 가득한 차림을 함께할 이는 고객지원부 신수아 대리, 차성옥 사원, 김소희 사원, 전력공급부 문창희 사원, 박다빈 사원 총 5인이다. 오후에 햇살이 가득한 쿠킹 클래스 현장을 들어서자 테이블이 알록달록 식재료들로 가득하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샐러드용 채소를 메인으로 갖가지 과일들이 즐비한 풍경에 눈이 즐거운 직원들 역시 오늘 체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높아진다. 막 헤매는 건 아니지? 다 만들었는데 내 것만 맛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야? 평소 요리와 친숙하지 않다는 한 직원이 우려 섞인 농담을 던지자 너도 나도 같은 걱정을 내비친다. 그래도 눈앞에 레시피가 있으니 이를 발판 삼아 오늘의 체험을 즐겁게 이어갈 참이다. 쿠킹 클래스 강사는 전라도 광주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혜진 강사가 맡았다. 친절한 레시피는 물론 요리 초보자들의 수고를 덜고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재료 손질 및 주요 소스를 미리 만들어 온 참이다. 각종 식재료와 용기, 조리도구가 각자의 위치에 알맞게 세팅된다. 오늘 배우실 상차림은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될 거예요. 제가 틈틈이 도와드릴 테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차근히 해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알록달록 나만의 예술혼 담아보자. 드디어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다. 먼저 상차림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리스 모양의 샐러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재료들이 예쁘게 세팅된 모습을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직원들. 그만큼 설렘이 증폭된다. 먼저 샐러드 용기 가운데 드레싱 배치해줍니다. 그 주위로 어린잎 채소를 세팅할 거예요. 아! 붓지 말고 용기째로 넣어주세요. 강사가 박다빈 사원의 돌발 행동을 다급히 제지하자 한바탕 웃음이 이어진다. 어린잎 채소를 풍성하게 두르면 그 위로 각종 토핑을 올려야 한다. 먼저 삶은 달걀의 껍데기를 까 슬라이스를 해준다. 단면이 예쁘게 보이도록 잘라주는 것이 포인트. 달걀은 어떻게 하면 잘 삶을 수 있나요? 평소 샐러드를 즐기지만 주로 사 먹는다는
신수아 대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는 직접 만들어 먹겠다며 호기 어린 질문을 던진다. 이어서 새우와 모짜렐라 치즈, 청포도와 딸기, 방울토마토를 배치해준다. 중요한 건 크리스마스 리스 콘셉트다. 각자의 예술혼을 불사르고 있던 직원들. 망했다.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던 차성옥 사원의 외마디 탕식에 강사가 심폐소생에 나섰다. 요즘은 요생남이 인기라고 하죠.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전하며 파이팅을 불어넣는 강사의 응원에 남성 직원들의 전의가 불탄다. 너무 귀여운데요. 신수아 대리는 트리 모양으로 자른 치즈 토핑으로 강사의 특급 칭찬을 받아낸다. 맛과 영양, 맵시로 완성된 상차림. 다음 미션은 오픈 샌드위치다. 그 베이스가 되어줄 호밀빵을 통으로 받아 각자 슬라이스한 후 2조각씩 배분한다. 각이 잡힌 빵 위에는 강사표 특급 드레싱을 발라주고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얹어줄 참이다. 유일하게 아보카도 커팅 경험이 있다는 김소희 사원이 대표로 손질을 이어간다. 후숙이 잘 된 아보카도는 손으로 살살 껍질을 제거한 후 얇게 슬라이스 해준다. 그 위에 남은 토핑을 단면이 잘 보이도록 올려주면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오픈 샌드위치의 완성이다. 이제 마지막 청귤 깻잎 모히또를 만들 차례예요. TV 예능에서 언급 후 인기가 급상승했다는 깻잎 모히또는 허브류 대신 우리 식재료를 활용해보자는 취지로 구성한 메뉴라고. 먼저 깻잎을 잘게 자르고 향이 잘 퍼지도록 칼등을 활용해 으깨줍니다. 잘하고 있어요. 잠시 사이 칼질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요. 강사의 칭찬에 힘입어 마지막 스퍼트를 이어가는 직원들. 깻잎이 깔린 컵에 얼음을 채우고 청귤청을 넣어준다. 이때 장식으로 활용 가능한 과육은 단면이 잘 보이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 여기에 모히또 시럽을 기호에 맞게 넣어준 후 마지막 탄산수를 가득 채워준다. 이거 뭔가 좀 아쉬운데? 그 의미를 단번에 공감하는 직원들. 부족한 알코올 도수는 다음 기회에 채워보자며 웃음을 짓는다. 3개의 요리를 모두 끝내고 테이블 위 한상 차림을 뿌듯하게 바라보는 직원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배운 요리를 다가올 성탄절에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때는 필히 알코올 모히또로. 인생사진관. 그 남자 다정, 그 여자 애정. 두승원 대리와 오다솜 대리는 캠퍼스 커플로 시작. 8년의 연애를 거쳐 올해 결혼 2년차 부부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연애사에 다 녹여내고도 남은 삶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두 사람. 지금도 변함없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알콩달콩한 부부를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보았다. 글 이경희 자유기고가. 봉사활동에서 만나 캠퍼스 커플로. 남자는 다정하고 여자는 웃음이 많다. 요구하는 포즈도 착착. 웃음도 따로 주문할 필요가 없으니 촬영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신혼부부의 데이트에 촬영팀이 낀 모양새다. 오늘의 주인공, 전북본부에서 어쩌다 보니 위아래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승원 대리, 오다솜 대리 부부다. 저희는 대학 시절 베트남 해외봉사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다솜 대리는 2학년,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3학년에 복학한 상태였습니다. 봉사활동을 갈 때는 각자 임무가 있었는데 저는 사진팀, 다솜 대리는 K-팝 댄스나 태권도를 가르치는 문화팀이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이 달라 초반에는 친할 기회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까워졌어요. 첫 만남을 묻자 두승원 대리가 실타래 같은 인연의 시작을 둘둘 풀어놓는다. 사실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면 굳이 일을 더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승원 대리는 저희가 잡초 뽑기 같은 봉사활동을 하면 옆에서 그걸 다 촬영한 뒤에
혼자 땡볕 아래서 잡초를 뽑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참 괜찮다고 생각했죠. 혹시 다솜 대리에게 잘 보이고 싶었냐는 질문에 두승원 대리가 파한대소한다. 다들 고생하는데 옆에서 사진만 찍고 있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같이 일을 하러 왔으니까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 같이 어울리면서 다솜 대리의 장점이 보였어요. 정말 성격이 좋았거든요. 밝고 긍정적이다 보니 저도 옆에 있으며 덩달아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와 캠퍼스 커플이 되었다. 선배들은 5살이나 많은 복학생이 어린 후배를 낚아챘다며 부러움 반 질투 반의 시선을 받았지만 커플은 꿋꿋하게 캠퍼스를 누비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연애 더하기 결혼은 10년. 보통 장기 연애를 하는 연인들이 몇 번씩 헤어졌다 만났다를 되풀이한다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다. 비결을 묻자 의미심장한 웃음을 터뜨린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교환학생을 자주 나갔다 왔어요. 일본에도 다녀오고 영국과 미국에도 있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1년 가까이 있다 보니 그런 시간들이 장기 연애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미울만 하면 한 번씩 떨어져 있으니까 상대에 대해 애틋한 마음도 들고 더 소중해지는 마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오다솜 대리의 말에 두승원 대리가 각자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오랜 연애의 비결이었던 것 같다고 동의한다. 그렇게 알콩달콩 긴 연애를 이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졸업을 했고 취업 시즌이 닥쳤다. 어떤 취준생들이 그렇지 않았겠냐마는 두승원 대리 역시 취업 준비 기간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 같은 시간이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초조해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때 다솜 대리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늘 북돋아주고 힘을 줬지요. 물론 옆에서 잔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했지만 보통 여자친구와 달랐던 부분은 자기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었어요.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솜 대리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친구는 나를 점프업 시켜줄 수 있는 존재구나 하고 그때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승원 대리의 말에 오다솜 대리가 일견 쑥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이후 두승원 대리에 이어 오다솜 대리까지 한전에 합격하면서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에 이어 사내 커플까지 그 맥을 이어갔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행복하길. 두 사람의 결혼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바로 프로포즈 이야기다. 오다솜 대리는 평소 디즈니랜드에 놀러가서 야간 불꽃놀이를 하는 그 순간 프로포즈 반지를 받고 싶다 하는 얘기를 농담처럼 종종 한 적이 있는데 기회를 노리던 두승원 대리가 함께 떠난 미국 여행 중 디즈니랜드에서 프로포즈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날 하필 다솜 대리의 외국인 친구가 저희와 동행을 했어요. 영어가 부족해서 제 계획을 설명할 수도 없는 데다 설상가상 날씨 때문에 불꽃놀이가 취소가 된 겁니다. 결국 디즈니랜드를 빠져나오면서 쓰레기통 옆을 막 지나는 순간 주머니에 든 반지를 꺼내주며 결혼하자고 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받은 프로포즈였다고 오다솜 대리가 다시 웃음을 터뜨린다. 저는 사실 비혼주의자였어요. 어차피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포즈는 말 그대로 그냥 동화 속 얘기 같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얘기였는데 너무 뜻밖의 상황에서 프로포즈를 받아서 그만 웃음이 터졌죠. 비혼주의자였던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특별할 게 없었어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계속 이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만난다면 굳이 결혼이라는 걸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오다솜 대리는 여기에 더해 자신은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반면 두승원 대리는
늘 진중하게 차분한 스타일이라 그것이 주는 안정감과 믿음직스러움 또한 결혼을 결심하게 한 이유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다. 대학 친구들은 물론 한전 식구들, 양가 어르신들까지 누구 하나 축복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던 말 그대로 지역이 들썩거렸던 야외 결혼식이었다. 오래 연애를 했지만 함께 사니 새롭게 알게 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사소한 생활 습관이라던가 승원 대리가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사내 커플이 주는 장단점도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 얘기를 할 때 밑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 대신 감출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 등등이요. 뒤를 돌아봤을 때 모든 순간에 상대방이 있었다는 게 참 고마워요. 지금 정말 행복한데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퉈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충분히 대화로 푸는, 업무 분장은 확실해도 상대가 일을 시작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일은 없는 부부. 서로 상대방의 임계점을 잘 알아 아슬아슬한 순간이 되면 멈추는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모든 순간에 상대방이 있었다는 게 참 고마워요. 지금 정말 행복한데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소망과 바람을 이야기하는 두승원 대리와 오다솜 대리.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했지만 남은 시간에 대해 더 큰 애정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더없이 아름답다.